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저항했었던 이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특별엔터차 세션에서는 이 나치 독일에 저항했었던 이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시트로잉에서 개발한 프랑스의 국민차 시트로잉 2CV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시트로잉의 2CV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개발이 진행되다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이 시트로잉이 나치 독일에 저항했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영상을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민차로 손꼽히는 시트로잉 2CV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트로잉 2CV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이 시트로잉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트로잉이라는 회사는요, 1919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 치면 상당히 이른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다른 프랑스 제조사들에 비하면은 좀 늦은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푸조 보세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1810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물론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철공소로 시작을 했지만은, 자, 그 다음에 르노 같은 경우에는 1899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완전히 끝자락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시트로잉이라는 회사는 다른 프랑스 제조사들보다는 꽤 후발주자였던 셈이죠. 자, 그리고 이 시트로잉이 사실 자동차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건 이보다 훨씬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1919년에 시작한 건 어떤 걸로 시작을 했냐면요, 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납품하는 회사 있죠. 네,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회사는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혁신들을 이제 주도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헬리컬 기어를 적용했다는 건데요. 이 헬리컬 기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평 기어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 기어 이빨이 완전히 수평으로 되어 있는, 네, 이런 기어 말고 이 기어 이빨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중나순 기어라 그래서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기어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시트로잉이 이 헬리컬 기어라는 거를 이제 자동차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헬리컬 기어는 일반적인 평기어에 비해서 이 마찰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마찰 소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기어의 이 물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력 전달 효율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변속기 같은 거 이제 안에 내부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기어들이 전부 다 헬리컬 기어로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까지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네,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전륜구동 승용차를 처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트로행은 1934년에 세계 최초로 현대적인 이 모노코크 방식의 전륜구동 승용차인 트락스용 아방을 출시합니다. 자, 이 트락스용 아방은 말 그대로 프랑스어로 하면은 전륜구동이라는 뜻이에요. 트락스용 아방이 나타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다 후륜구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향과 구동을 하나로 합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트로잉 트락스용 아방이 굉장히 혁신적인, 네, 그런 자동차였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로잉이 또 세계 최초로 한 게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유압식 서스펜션을 상용화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는 이 자동차 회사의 이 애프터 서비스 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시트로잉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시트로잉이라는 회사는 이 오랜 역사 동안 부침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원래 창립 당시에는 이제 기어 납품하는 벤더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업을 이제 완성차 업계로 키우면서 완성차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이러다가 이제 르노하고 계속 경쟁이 붙으면서 좀 사업 확장을 좀 이렇게 무리하게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채를 이제 갚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파산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때 시트로잉의 최대 주주가 어디였냐면은 지금 타이어 회사로 유명한 회사 있죠, 미쉐린. 네, 미쉐린 타이어가 이 시트로잉의 최대 주주였어가지고 이 파산한 시트로잉을 이제 미쉐린이 완전히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BSA의 이제 일원으로 이제 되어 있었다가 지금 또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또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의 이제 일원이 됐죠. 자, 그리고 이 미쉐린 타이어로 넘어갔던 이 시점에서 이 시트로잉 2CV의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트로잉은 1934년에 미쉐린 타이어에 이제 합병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미쉐린 타이어 쪽에서 이 시트로잉 경영진을 싹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경영진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그 시트로잉 그 사장 자리에 앉히는데, 그 사람이 이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피에르 줄 블랑즈였어요. 자, 근데 자동차 회사를 이제 회생을 시키려면 뭘 해야겠어요? 아주 기깔나는 신차를 개발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피에르 줄 블랑즈도 이 시트로잉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이제 신차를 이제 계속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피에르 줄 블랑즈는 생각이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 자동차의 고객층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도시에 사는 이제 중산층 내지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기 마련이었는데, 근데 이 피에르 쥐블랑제가 이제 타겟층으로 생각했던 이 소비 계층은 농민들이었어요.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의 농민들은 자동차는 고사하고 그냥 다 마차로 이제 운반을 했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계획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프랑스는 농업 대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또 새로운 또 자동차의 고객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트로잉 2CV의 컨셉트가 잡히게 되는데요. 이 컨셉이 뭐냐면요, 한 개의 우산, 네 개의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트를 잡으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총 7가지의 조건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좌석은 4개의 것, 두 번째는 수화물은 최대 50kg까지 적재가 가능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 마력 기준으로 2마력을 넘지 않을 것. 이 과세 마력이라는 건요, 실제 엔진 출력이 아니라 이 엔진의 배기량이나 뭐 실린더 개수 등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이제 가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수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당연히 이 과세 마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도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배기량별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를 달성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단 기어박스를 채용하고 초보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동 방식은 트락션 화방에 사용했었던 이 전륜 구동계를 사용할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렴하고 튼튼할 것.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에 더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진흙투성이의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갓 쟁기질을 마친 이 밭에서 날계란이 담긴 바구니를 멀쩡한 상태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할 것 등등의 잡다한 그런 조건들이 또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TPV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이 TPV가 뭐냐면요, 이 프랑스어인데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Très Petit Voiture.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Very Small Car.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라는 이 프로젝트 명으로 해서 2CV의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차를 개발하는 과정도 꽤 비범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시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이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걸 모르게 하려고 파리 시내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그런 데다가 아예 전용의 이 테스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한 1938년도쯤 되면요, 이제 시험 주행용으로 해서 선행 양산이 한 50대 정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초기에 이 TPV는요, 진짜 굉장히 비범한 차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전륜 서스펜션, 이 서스펜션 암에다가 마그네슘 합금을 썼어요. 자, 거기다가 무게를 줄인답시고 차체 외판 있잖아요, 이 외판은 또 알루미늄 합금을 썼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 TPV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의 이제 수평대형 2기통 박스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변속기와 이제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트락션 화방에 썼던 3단 수동 변속기와 전륜 구동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때쯤 되면은 이 TPV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1939년 10월에 열리기로 한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